자, 그러면 유의 수준이 0.05보다 커요, 작아요? 0.05보다 커요, 작아요? 그죠? 그러면 구형성이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얘기입니다. 됐죠? 0.05보다 작으면 구형성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0.05보다 크면 구형성이 성립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구형성이 성립이 되면 그 밑에 개체내 효과 검정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Within Subject Effect라고 돼 있을 겁니다. 개체내 효과 검정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쓰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구형성 가정이 성립됐을 때 이걸 쓰세요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얘를 쓰면 되고 혹시 만약에 여기 보면 구형성이 얘가 0.05보다 값이 떨어지면 여기 보는 거 이걸 쓰라는 거예요. 요거를 쓰거나 아니면 요 밑에 요거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라 그랬는데 위에 보는 다별량 검증보다는 밑에 걸 쓴다 그랬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값을 씁니다. 그래서 보정된 요 값하고 요 값을 쓰는 건데 우리는 밑에 걸 쓰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구형성이 성립이 됐다 그랬으니까 위에 걸 써야 되죠. 근데 똑같죠, 지금 다 값이? 혹시 미세하게 차이가 날 경우가 있어요. 조금 근접했을 경우에 0.05에 근접하면 조금 차이가 나서 이게 채택되고 기각되는 거에 확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니까 대부분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의미는 구형성이 검증이 되면 위에 걸 쓰고요. 구형성이 검증이 안 되면 밑에 걸 쓰는 건데 얘가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없다 이거를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앞에 구형성 검증은 이거는 차이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구형성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뭘 선택할 것인지를 본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가 중요한 겁니다. 자, 보면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0.05보다 커요, 작아요? 0.05보다 얘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죠. 0.05보다 작으면 무조건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0.05보다 작으니까 차이가 있다. 즉 시점 간에는 차이가 있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주효과에서 본페로니 검정하라 그랬죠? 그게 뒤에 값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선형성 검정 이게 있는데 요거는 선형성이냐 2차냐 이건데 선형성이 맞다 이런 내용인데 많이 안 쓰니까 이런 건 넘어갈게요. 얘도 그냥 넘어가고 얘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다중비교입니다. 시간 간에. 즉 요거 아까 전에 우리 본페로니로 하라고 체크해 줬잖아요.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번하고 2번 시간, 즉 전하고 3개월간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석을 했어요. 자, 0.05보다 커요? 작아요? 전부 다. 전부 다 유의 수준이 0.05보다 커요? 작아요? 0.05보다 다 작죠? 그러면 모든 시간은 차이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죠? 그래서 1개월에서, 사전하고 3개월 뒤에도 차이가 있고, 3개월하고 6개월 뒤에도 차이가 있고, 당연히 전하고 6개월 뒤는 당연히 더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3개월 뒤에도 우리가 성적이 올라갔고요, 6개월 뒤에도 또 성적이 올라가고, 즉,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자,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예요?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게 교육학과에서 이런 거 가지고 조사해요. 그래서 우리 티칭 방법 이런 거를 연구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나와있죠? 자, 밑에 보면은 시점 3개간에 다 틀렸죠? 그래서 A, B, C 다 틀렸다.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우리가 찍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등분산이 검증이 되면은 통계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일별량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러면 일별량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제가 나눠드린 거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일별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걸 한번 실력해 볼게요.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아실래요? 아까 전에 거 앞에 거 아실래요? 앞에 거 하겠죠? 그죠? 갑자기 어려워 보이잖아요.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간단한 거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얘가 전 3개월, 6개월 이런 얘기예요. 얘가. 그럼 앞에는 뭐냐? 1번 홍길동.
홍길동의 전, 홍길동의 3개월, 홍길동의 6개월. 그 다음에 박길동의 전,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이길동의 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팅하는 게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써요. 그리고 얘는 아까 전에 그 구형성 검증이 되면 또 이걸 또 돌려야 되고 하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쓰는데 얘랑 앞에 거랑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분석하는 거를 한 번만 해봅시다, 같이. 왜냐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해봐야 다음부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분석 들어가고 일반 선형 모델에서 일별량이라는 걸로 들어가 볼게요. 분석, 일반 선형 모델, 일별량. 그 다음에 점수를 종속 변수에, 개체를, 시점을 고정 요인에, 개체를 별량 요인으로 놔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별량 요인이 뭔지 해봤죠. 내가 선택 못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시간은 내가 전후 3개월을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간에 그거는 내가 선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별량 요인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좀 복잡해졌죠? 갑자기? 그 다음에 모형이라는 걸 또 돌려요. 그거 못 쓰던, 안 쓰던 건데 갑자기. 여기 보면은 모형을 눌러보면 사용자 정의에서 시점으로 가서 사용자 정의로 가고요. 시점으로 가서 밑에 보면 유형이 있어요. 유형을 얘를 주역가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세팅이 되게 복잡해지죠. 갑자기 막.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그냥 한번 써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반복 측정을 그냥 쓰면 돼요. 자, 주역가로 해서 시점도 집어넣고 개체도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모형에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됐죠? 집어넣은 다음에 계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똑같이 사후 분석에서 시점을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에 우리 본페론이나 덩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덩칸 이거 해보고 그 다음에 옵션 들어가서 시점 시점을 집어넣으면 되죠. 개체 요거는 필요 없네요. 여기서는 그냥 기술 통계량하고 동질성 검사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가 막 쭉 뜨죠?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비교해 본 거예요. 비교해 봤는데 일별량으로 이렇게 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요게 방금 한 거고 요게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봤죠? 구형성 가정 검증에서 평균 제곱인데 얘는 밑에 오차 있죠? 오차. 얘랑 얘 비율입니다. 그래서 41배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유의수준이 0.0인데 잘 보시면 얘가 보면 시점에 요 값하고 얘 있는 요 값하고 똑같죠?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별량으로 돌리나 이걸로 돌리나 똑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얘도 볼게요. 자, 다중 비교에도 1번하고 2번하고 차이가 0.87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죠? 얘 볼게요. 0.08하고 0.01 차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원래는 구형성 가정 검증한 다음에 구형성이 가정이 검증되면 일별량으로 분석을 다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더 정확하다고 얘기는 해주는데 지금 본 것처럼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다별량 분석 방법에서 나온 그 결과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별량 돌린 거를 가지고 해석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일별량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전반적으로 정리 요약을 해보겠어요. 자, 오늘 분산 분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론 분산 분석,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자, 아노바에서 중요한 거는 왜 아노바를 하느냐? 다중검증, 즉 여러 번 검증하게 되면 일정 오류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노바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아노바 분석한테도 차이가 있다 그러면 t-테스트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본페론이나 튜키나 듀칸 같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보정해서 쓴다. 이런 걸 우리가 쭉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정효과 모형 이런 건 넘어갈게요. 그 처음에 우리가 원웨이 아노바에서 분석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체 평균하고 여러분들 각각의 변화량을 그룹에 대한 변화와 그렇지 않은 변화로 나눠서
얘를 이렇게 분산 분석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라는 걸 했을 거예요. 그죠? 요 F의 개념은 뭐냐? 그룹에 의해서 발생한 거분의 그렇지 않은 값의 비율을 이용해서 그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룹의 차이에 의해서 나온 변화가 3배 이상 크면 차이가 있다. 그룹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 그냥 0.05보다 크다 작다로만 하시면 되겠죠. 실제 분석할 때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피티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구형성 검정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얘는 우리가 분산에 동질한다고 보는 것처럼 각각의 반복 측정할 때는 나를 여러 번 측정하기 때문에 반복 시점 간에 상관관계가 모두 동일한 거를 측정하는 건데 그냥 분산의 동질성하고 같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구형성이 검증이 됐다. 0.05보다 크면 등분산이다 하는 것처럼 0.05보다 크면 구형성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어요. 똑같이. 그래서 만족할 경우에 그냥 이렇게 한다 그랬지만 여러 개를 일별량 이렇게 하지만 그냥 해석만 밑에 걸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큰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